또 반갑습니다. 오전에 보고 오후 보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숫자 특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먼저 풀어봤죠. 어때요? 좀 자신 있게 그 갈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많지 않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숫자 특강을 하지만 100% 모든 숫자를 수업할 수는 없어요. 시험에 출제가 좀 잘 되는 그런 숫자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 아마 한 6시 반까지는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1단계 법령입니다. 나중에 저하고 같이 기본 강의를 또 같이 수업할 그런 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 교재에 보시면은 법령 교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1단계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법령 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것이 2단계, 3단계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단계 법령. 자, 1단계 법령이 한 2시간 정도 차지합니다. 2단계, 3단계가 2시간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그만큼 1단계가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은 법령들이 여기에 존재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숫자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숫자를 채웠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채워보는 거예요. 자,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몇 명이에요? 총 7명이다. 그리고 위원장 및 몇 명은 비상임위원회예요? 5명. 그러면 위원장도 비상임위원회예요. 그리고 1명은 상임위원입니다. 이 상임위원이 뭐예요? 정무직 공무원이다. 위원장이 정무직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시겠죠? 상임위원이 정무직 공무원이다. 자, 그리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위원 중에 몇 명은 법관 자격이 있어야 되죠? 2명은 법관 자격이 있어야 한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의 요구는 누가 합니까? 행안부 장관이 하죠. 며칠 이내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죠? 10일 이내고 그러면 제의를 요구하면 며칠 이내에 재의결을 해야 됩니까? 7일 이내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맞는 것은 놔두시고요. 틀린 거는 동그라미 치든지 별표 치든지 표시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정기회의는 매월 몇 번? 2회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임기는 몇 년입니까?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있다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시회의 소집은 어떤 경우에 한다고 그랬어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 몇 명 이상? 3명 이상 요구할 때, 또 장관이 요구할 때, 경찰청장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경찰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탈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로부터가 있어요. 시험에는요,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라고 하면은 틀립니다. 다음 날로부터는 총 몇 가지 있어요? 9가지만 있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특강 시간에 배웠잖아요. 9가지만 다음 날이고 나머지 모두는 날로부터입니다. 아시겠죠? 9가지에 속하지 않으니까 날로부터가 되는 거예요. 요거 다음 날로부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몇 년이에요? 다 3년이에요. 5년 가면 틀립니다. 또 시에 보면은 4개 직업이 나와요.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
4개 직업 말고 다른 직업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법관이 들어가면 틀려요. 시험에 나왔죠? 여러 번 나왔잖아요. 또 소방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다른 직업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는 몇 명이에요? 1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몇 명은 상임? 1명은 상임. 나머지 5명은 비상임. 그리고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인권 전문가는 몇 명? 7명 중에서 1명은 인권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임명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위원들은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는데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몇 명?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몇 명? 1명.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시도지사가 추천이 아니고 자기가 임명하니까 자기가 지명한 1명. 총 7명이 되는 거예요. 요 7명 중에서 위원장과 1명은 상임, 나머지 5명은 비상임 위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도 자격 요건이 똑같습니다. 이탈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로부터, 다음 날로부터 가면 틀려요. 그리고 전부 다 몇 년이에요? 다 3년이다. 그리고 시에 4가지 직업이 들어가죠. 다른 직업이 들어가면은 틀립니다. 이해하셨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3년이고 연임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제의 요구는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한다. 그러면 재의결은 며칠 이내에 재의결을 한다? 7일 이내입니다. 자, 재의결, 의결 정조수가 어떻게 돼요? 제적위원 가반주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죠. 특히 임시회의는 어떤 경우에 소집을 위원장이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 몇 명 이상? 위원 2명 이상이에요. 3명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요구할 때 위원장이 임시회의 소집을 하게 된다. 아셨죠?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청장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하는 거. 한 번밖에 못해요. 2번 못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도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을 때의 자격 요건입니다. 자, 수사무를 종사하는 사람은 몇 년 이상? 10년 이상이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 몇 년? 10년이에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 종사한 사람 몇 년?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조교수 이상 몇 년? 10년 이상이에요. 다 10년 이상이에요. 자, 조교수지 부교수, 정교수라고 하면 틀립니다. 부교수 하면 안 돼요. 조교수 하면 안 됩니다. 정교수 하면 안 돼요. 조교수가 맞지. 우리 대학 교수는 직급이 조교수, 부교수, 그 다음에 정교수가 있어요. 지금 대학 교수 되면은 다 조교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때는 바로 전임 강사가 있어요.
전임 강사 2년 하면은 심사를 해서 조교수가 되고, 조교수 3년 하면은 심사를 해서 부교수가 되고, 부교수 5년 하고 나서 심사를 해서 정교수가 되고, 7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요 2년만 하다가 때려치운 거예요. 대학 교수를. 정치질을 많이 해서. 대학 교수도 정치를 많이 해요. 아, 미치겠어. 노량진 학원에도 정치질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9년 2개월 근무하고 나왔는데, 미란다 경찰하고는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조교수지 부교수, 정교수라고 하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5호를 보세요. 내가 10년이 안 될 수 있잖아. 수사무 5년, 변호사 생활을 3년, 교수 생활을 또 뭐 5년. 이러면 1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자, 1호, 2호, 3호 다 합쳐가지고 몇 년 이상? 15년 이상이 되어야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틀린 것은 확실하게 표시를 해두세요. 지금 중요한 거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내가 이 시점에서 아는 거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아는 거 계속 공부하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아는 건 그냥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걸 내 걸로 만들어야 점수가 올라가요. 모르는 것은 계속 모르고 아는 것만 공부하잖아요. 그럼 점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특강을 통해서 최종 문제풀이를 통해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계속 모르는 것을 찾아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숫자 특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자, 결격 사유가 되겠죠. 이탈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로부터 다음 날로부터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몇 년이에요? 몇 년? 5년? 맞아요? 3년 아니에요? 3년? 3년. 그리고 1년? 1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국가공무원법입니다. 자, 경찰법은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죠?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합쳐가지고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도로교통법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집시법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건 많아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10문제는 그냥 어디에서 시험에 나온다 하는 걸 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법령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단계 법령입니다. 아셨죠? 자, 원래 점심을 안 먹고 수업을 하는데 오늘은 원장님이 식사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먹어버렸어요. 지금 잠도 좀 오고 목이 막혀. 술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인데 음식만 먹으면 목이 좀 이렇게 막혀요. 그 수업할 때는 수업을 위해서 제가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아침, 점심을 거의 안 먹어요. 저녁을 잘 먹고 수업 안 하면은 점심, 저녁을 잘 먹어요. 아침은 안 먹어요. 오늘 원래 아침도 안 먹어야 되는데 또 점심도 안 먹어야 되는데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막 지금 목도 계속 막히고 이래가지고 아마 수업 듣는 친구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몇 명? 5명에서 7명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 2분의 1 이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무직 공무원이 됩니다. 상임위원이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고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이 되겠다. 상임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3년이고
한번 연임이 가능하고 상임위원은 겸직이 돼야 한대요. 겸직을 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 상급 이상 공무원, 이거는 상임위원 자격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 상임위원 자격 요건이죠. 상급 이상이니까 몇 년이에요? 3년 이상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법관, 검사, 변호사 5년, 부교수 이상 5년, 요거는 비상임위원 자격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는 비상임, 한 가지는 상임위원 자격 요건이다. 3년, 5년, 5년이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소청 사건 결정은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수 합의예요. 시험에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제적위원 가반수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한 3번 있어요. 이해하셨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한 위원 중에서 가반수 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엄은요, 소송심사위원회 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으로 심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수가 몇 명 미만이면 3명 미만이면 3명이 될 때까지 인사혁신처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해서 심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청구는 며칠 이내 하지요? 여러분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잖아. 불복을 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거 아니야. 며칠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소송심사위원회에서 접수를 하면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은 며칠 이내 하죠? 60일 연장 30일이 되는 거예요. 자, 소청을 제기한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을 합니다. 불복하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은 송달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90일.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나중 기본 강의 할 때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시간상. 밑에 거는 징계 절차고요. 위에 거는 소청심사 절차고요. 왼쪽에는 행정소송 절차가 되는 거예요. 이 절차를 한 번에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면 재미없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방금 우리가 조문에서 확인한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30일 이내 청구한다. 그럼 여기에서는 60일 연장 30일 결정한다. 요걸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행정소송은 90일 이내 제기한다. 요 세 군데에 있는 조문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 자꾸 익혀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직권 휴직 기간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죠? 다 여러분 풀었기 때문에 빠르지 않을 겁니다. 원래 제 목소리가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인강으로 들을 때 2배속으로 들어도 잘 들려요. 알겠습니까? 50분 수업하면 2배속으로 하면 한 25분 만에 한 강 끝나버려. 굉장히 학생이 좋아하더라고.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막 빨리 말을 한다고 하지만 말수가 빠르지 않습니다. 말 자체가. 그래서 뭐 따라오시는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직권휴직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두 문자로 암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자, 노동직, 소집, 장소라고 저는 제시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두 문자를 통해서 암기하고 있으니까 내 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기존 선생님한테 배웠던 대로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장기 요양은 휴직 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연장 1년이에요. 질병 부상 등은 3년이에요. 이게 최근에 개정된 거예요. 추가된 거예요. 의학적 소견을 고려했을 때는 2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소집하고 직무이탈은, 소집과 직무이탈은 복무 끝나는 날까지고,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건 몇 개월? 그렇죠. 3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은 전용기간까지. 전용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용기간까지 휴직 기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의원휴직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각자 두 문자를 통해서 기억을 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연수는 국외 학습을 위해 임신한 배우자를 임시로 돌보았다. 연수는 국외 학습을 위해 임신한 배우자를 임시로 돌보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학습은 휴직 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 국외 유학은 3 플러스 2년. 연수는 2년. 그 다음에 자녀 몇 세 이하? 8세 이하. 초등학교 몇 학년 이하? 2학년. 1학년 가면 안 됩니다. 원래 8세 이하는 1학년이, 8세는 1학년이잖아. 그러니까 왜 2학년 이하예요? 7살 때 학교 들어가는 친구도 있잖아. 생일이 빠르면은 7살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 나는 8살인데 얘는 7살이야. 그죠? 학년이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학년은 2학년 이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로 보면은 8세 이하고 학교 학년으로 보면은 2학년 이하가 되는 거야. 자, 임신 출산은 자녀 한 명마다 몇 년? 3년이다. 그리고 배우자와 같이 유학이라든가 연수를 가면 3 플러스 2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업을 잘 봅니다. 비업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갈로 해보세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갈로 해보세요. 여기에는 채용기간까지 뭐예요? 휴직기간이 되는 거예요. 채용기간까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 있죠.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들은 몇 년이에요? 3년이 되는 거예요. 전자는 채용기간까지, 민간기관과 그 밖의 3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혼자 계신다, 어머니가 부모님이 혼자 계신다, 또 배우자가 아프다, 그래서 휴직을 하는 거예요. 간호를 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총 재직기간 동안에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직위 해제입니다. 최근에 직위 해제가 또 의외로 출제 비중이 좀 높은 거예요. 자, 직위 해제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무징형 적금. 무징형 적금 이 말이에요. 요 5가지가 직위 해제 사유가 됩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 주의하셔야 돼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의결이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에요. 여기에 경징계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감봉이나 견책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사건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 두 가지를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자, 조심을 하시고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봉급 감액이에요. 이건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은 무징형 적금으로 알고 있다면은 무적을 동그라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는 80% 지급하고 적은 70% 지급하고 나머지는 50% 지급하는 거예요. 무적은 80, 70, 나머지는 50이에요. 알겠습니까? 50%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더라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놀고 있다. 그러면은 70원 40% 지급하고요. 50원 30% 지급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80% 그대로예요. 왜? 얘는 3개월 대기 명령을 내립니다. 3개월 대기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3개월밖에 기회가 없어요. 이 기간 동안에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직권 면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80% 그대로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시험의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봉급 감액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찰 공무원법이 되겠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자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5명에서 7명이고 간사는 몇 명? 2명 하면 안 돼. 2명 이하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 2명 이하니까 1명이 될 수 있고 2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명 하면 2명이고 2명 이하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정년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연령 정년은 몇 세예요? 60세. 계급 정년은 치안감은, 경무관, 총경, 경정 14년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사정보 외사 보안 특수부문에 근무한 총경과 경정은 몇 년? 4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몇 년? 2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시보 임용입니다. 시보 임용 대상자는 경정이하고 기간은 1년이고 언제 정규경찰 공무원이 된다? 만료된 다음날 9개 중에 1개가 나왔네요. 봉급은 몇 프로 주죠? 80%예요. 여러분이 중앙경찰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당은 다 빼고 기본급여 한 168만 원, 172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80%만 여러분 교육기간 동안에 한 달에 월급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100만 원 좀 넘을 겁니다. 월 교육받으면서 월 100만 원 정도 넘게 여러분 통장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수당은 주지 않아요. 아직 경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생이기 때문에 기본급여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용권자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훈련 성적이 60점 미만이거나 평점, 점수가 만점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재청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경찰학교 가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칠 거예요. 그게 60점 미만 되면은 여러분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 되겠습니다. 자, 전보입니다. 전보는 자, 임용권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년. 감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 몇 년? 2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 기간 중에 교수요원들, 우리 중앙경찰학교 가면 교수요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1년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섬이라든가 외딴 곳 이런 특수 지역에서 근무할 조건으로 임용된 경찰 공무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몇 년? 5년 동안 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다른 곳에 기관의 부서에 전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의하세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 말은 휴직기간은 만약에 1년이다. 그 1년은 5년에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직위해제기간이 3개월이야. 3개월 동안 3개월은 5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니얼입니다.
자, 임용권자는 몇 년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특수지역에 근무한 총경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해서 전보를 합니까? 2년 범위에서 총경 이하 두 군데를 보셔야 돼요. 2년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총경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2년 대신에 3년 가면 틀리잖아요. 총경 이하 대신에 경정 이하라고 하면 틀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같이 정리를 합니다. 자,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승진심사위원회. 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죠? 5명에서 7명이고 보통 승진심사위원회도 몇 명이에요? 5명에서 7명이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 근무 연수 초과돼야 됩니다. 맞죠? 총경은 몇 년? 4년. 경정 경감은 3년. 경위 경사는 2년. 경장 순경은 순경 달고 1년이 있어야 경장 승진 심사 대상이 되고 경장 달고 1년이 있어야 경사 승진 대상자가 되고 경사 달고 2년이 있어야 경위 승진 대상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은 1년에 몇 번? 한 번만 실시합니다. 그리고 승진 시험은 시험 실시 며칠 전까지 공고한다. 승진 시험 15일 전까지야, 20일 전까지야? 15일 전까지. 자, 여기 하나 체크해 볼까? 채용 시험, 여러분 시험이죠. 채용 시험은 며칠 전까지 공고할까? 채용 시험은 20일 전까지 공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시험은 20일 전까지 공고를 하고 승진 시험은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사 승진과 시험 승진이 있습니다. 둘 다 병행이 가능합니다. 경정 승진 시험까지는 뭐예요? 시험도 되고 심사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병행할 때는 각각 몇 할? 5할, 5대5 비율로 한다. 100명 승진하면은 50%는 시험 승진, 50%는 심사 승진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승진 대상자 명부입니다. 자, 명부 작성 기준일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1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경무관 총경어로의 승진 대상자 명부는 1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1월 1일이 기준일이 되겠다. 자, 기준일은 1월 1일 경무관 총경어로의 승진. 경무관 총경어로의 승진은 현재 계급이 뭐예요? 경정하고 총경을 말하는 거예요. 경정 총경 승진 대상자 명부는 이 말이에요. 11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명부는 며칠 이내에 작성을 해야 돼? 작성 기준일 20일 이내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부 효력은 어떻습니까?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9개 중에 두 번째 나왔네요. 맞죠? 자, 작성은 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작성하는 거야. 작성을 했으니까 제출해야 될 거 아니야. 제출은 며칠 이내 한다? 25일 이내 제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성 기준이 1월 1일이잖아요. 그죠? 1월 1일이 작성 기준일이잖아요. 그래서 1월 20일까지 작성을 해야 되고 작성 기준일에서 1월 25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작성은 20일 이내에 작성을 해야 되고 제출은 작성 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근속 승진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순경에서 경장, 근속은 몇 년? 순경 달고 4년 이상, 경장은 5년 이상, 경사는
6년 6개월. 그리고 경위는 8년이죠. 10년에서 8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건속은 1년에 몇 번? 한 번 실시하는 거예요. 자,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건속되는 건 아니죠. 건속 대상자 100분의 얼마? 40에 해당되는 인원수만 건속이 되고 나머지는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100명 중에 내가 40등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건속이 되고 내가 45등이야. 45위야. 그럼 40명만 이번에 건속이 되고 그 다음 40명은 내년에 된다 이 말이에요. 40% 초과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징계령을 봅니다. 자, 파면하면은 향후 경찰은 뭐예요? 안 됩니다. 일반 공무원은 5년간 박탈이에요. 5년이 지나면 일반 공무원은 될 수 있어요. 시험 치고 합격하면은. 자,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은 2분의 1 감액, 5년 미만이면은 4분의 1을 감액하는 거야. 수당은 재직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해임은 향후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3년간 될 수가 없고 원칙은 다 준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 이런 사유로 해임당했을 때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4분의 1 감액, 5년 미만이면 8분의 1 감액,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상관없이 4분의 1 감액,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8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에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해임은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강등입니다. 강등은 1계급 아래 직급을 내리는 것을 말하고 직무정지 기간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고 3개월 동안 보수는 전액 감액입니다. 그리고 성진도 몇 개월 동안 성진 제한되죠? 18개월이고 예외적으로 성매매, 성희롱, 성폭력, 소고행정, 음주운전 등등 이런 사유로 강등당하면 6개월을 추가한다 하는 거. 그러면 24개월 동안 성진이 안 되는 겁니다. 정직은 직무정지 기간이 1에서 3개월이고 직무정지 기간 동안의 보수는 전액 감액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성진 제한되죠? 이것도 18개월이에요. 이것도 이런 경우는 6개월 추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감봉입니다. 경징계. 경징계는 직무 정지 기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직은 없어요. 처분 기간은 1에서 3개월이에요. 그런데 일은 한다 안 한다? 일은 한다. 직무 정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수는 3분의 1을 감액한다. 3분의 1을 지급하는 거예요. 일을 하니까 3분의 2는 지급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다 주면은 처벌의 효과가 없잖아. 그래서 3분의 1만 감액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봉 기간은 성진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2개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6개월을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자, 견책은 경고니까 보수는 다 지급합니다. 성진 제한 기간은 6개월이고 이런 경우는 6개월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12개월 동안 성진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자, 경찰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11명에서 51명 이하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수 2분의 1 이상 성별을 고려해서 민간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는 경찰기관장이 지정하는 4명에서 6명으로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자격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총 10정이다. 10정민이라고 그랬죠? 앞 시간에 총 10정민. 그러니까 법관, 검사, 변호사는 몇 년? 10년. 그 다음에 정교수 이상, 총경 이상, 민간 부분. 다른 게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자, 보통징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이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05부 민이라 그랬잖아요. 법관, 검사, 변호사는 5년, 부교수, 경찰 공무원은 20년, 그 다음 민간 부분. 이렇게 해서 205부라 했잖아요. 205부 민이라 그랬잖아요. 시험에는 5년 대신에 10년 하면 틀리잖아요. 부교수 대신에 정교수 하면 틀리잖아요. 20년 이상이 10년 이상 하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205부 민, 총 10정 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민간위원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이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 절차가 나오지요. 자, 징계를 하기 전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출석 통지서를 보내겠지요. 개최일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징계심의 대상자가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요. 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 통지서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간보에 게재하고 게재일부터 며칠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10일입니다. 10일도 시험에 나오지만 게재일로부터지 게재일 다음 날로부터 이렇게 시험에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것입니다.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징계 의결 요구 또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30일 이내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징계위원회는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의결을 해야 된다? 30일 이내 연장. 30일 연장할 때는 누구 승인을 받아야 돼? 해당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장 승인이지 징계심의 대상자 승인하면 틀립니다. 징계심의 대상자 승인하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감봉견책은 경징계예요. 경징계는 며칠 이내 집행합니까? 15일 이내고 중징계도 마찬가지예요. 15일 이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징계받은 사람이 며칠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죠? 30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내용도 있습니다. 감사,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며칠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10일 이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감독자 징계 양정 기준 중에서 부인 기간이 몇 개월 미만이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 미만으로 부하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는 징계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니언은 여기서 설명할 거예요. 엄령으로 되어 있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징계 부과금 소멸 시효입니다. 자, 10년, 5년, 3년이에요. 10년, 5년, 3년이에요. 자, 여기에 10년 해당되는 건 4가지죠. 가나다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매매 알선법에 있는 금지행위 4가지가 있잖아요. 성폭력 특례법에 있는 성폭력범죄, 아청법에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그리고 성희롱. 요 4가지는 10년이 지나야만이 징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0년 이내는 언제든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 소멸 시효가 10년이다 이 말이에요. 요 4가지는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78조 2 1항에는요 징계 사유가 나와요.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5년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3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10년 어떤 범죄에 대해서 10년인지 요걸 4가지를 꼭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이 되겠습니다. 자, 사적 이해관계 신고가 되겠는데요. 자, 공무원은 1호부터 10호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단수민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친족은 몇 촌까지? 4촌 이내. 재직은 몇 년? 2년. 그리고 주식 지분은 몇 프로? 30% 이상. 자본금은 50% 이상. 금전거래는 300만 원 이상. 인허가는 2년 이내. 요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됐죠? 다 적었죠? 다 뭐 맞췄죠? 그죠? 당연히 맞춰야죠. 자, 경찰청장은 임용 개시 몇 년 전? 3년 전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이 있다면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누구한테 제출한다? 행동강령 책임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품 등 받는 행위 제한입니다. 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여부, 기부, 후원, 정력, 그 밖에 명목에 관계없이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일에 얼마?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망에 외부 강의에 관한 사례금이나 그 다음에 1항, 2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은 밑에 요거는 2호만 있는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가 있어요. 요 8가지는 1항, 2항에서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뭡니까?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은요. 별표 1 가액 범위 내의 금품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은 얼마? 식사는 3만 원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경조사비는 얼마? 5년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좀 지우고 할까요? 지지분한데 3년에 3만 원, 5만 원. 그 다음에 축의금, 조의금 대신에 돈 대신에 꽃을 보내는 경우는 10만 원까지 가능하죠. 선물은 얼마? 5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을 선물로 할 때는 얼마까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외부 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입니다. 외부 강의도요. 직급 구분 없이 얼마? 40만 원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얼마? 1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40만 원이 100% 아닙니까? 150%니까 얼마예요? 60만 원을 초과 못한다 이 말이에요. 1시간을 강의하든 2시간을 강의하든 3시간을 강의하든 10시간을 강의하든 60만 원 초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는 얼마만 하면 돼? 1시간 반만 하면 돼. 정확하게. 그러면 60만 원이야. 1시간에 40만 원이니까 1시간 30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2시간 해도 3시간 해도 60만 원입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예부 강의 사례금을 받고 사례금을 받는 예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언제 신고를 해야 돼?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고 예부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부 강의 신고할 때 상세 명세라든가 사례금 총액을 기간 내에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기간 내에 알 수 없으니까 그거는 빼고 알 수 있는 것만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외한 이 내용들은 나중에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알게 되면은 뭐예요? 며칠 이내에 보완하라? 5일 이내에 보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는 한 달에 몇 번 이상 초과하면 안 돼? 3번. 그런데 3번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예부 강의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뭐예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과 사례금 신고가 되겠습니다. 초과 사례금 신고가 되겠습니다. 자,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는 안날로부터 며칠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다. 2일 이내. 그리고 지체 없이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되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 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문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며칠 이내 7일 이내 반환하여야 할 초과 사례금 액수를 산정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 교육은 연 1회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되겠습니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몇 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동행 검문 결과 보고서는 몇 시간 이내에 작성한다. 24시간. 그리고 보호기간은 몇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4시간. 그리고 임시정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5명에서 7명 이하가 됩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몇 년? 2년. 의결 정도수는 제가 출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요? 5명. 의결 정도수는 제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하면 몇 년 이하? 1년 이하 징역. 자, 청원경찰은 몇 개월? 청원경찰은 6개월 이하 징역 권고고, 경찰공무원 직권 남용은 1년 이하 징역 권고입니다. 같이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경찰 장비 관리 규칙입니다. 자, 소모품, 비소모품. 자, 소모품은 1년 이내 소모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비소모품은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비 대여는 단기 대여가 있고 장기 대여가 있어요. 단기 대여는 15일이고 장기 대여는 180일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경찰기관장은 효율적인 경찰 장비 사용 관리를 위해서 전 경찰관 대상으로 매 분기 몇 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장비 사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 그리고 차량 정수 소요 계획서는 경찰청장한테 언제까지 제출한다? 3월 말까지고, 차량 교체 대상 차량은 11월 말까지예요. 그죠? 11월 말까지 이거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교체에다가 앞에 교체 갈 때 짝대기 2개 있잖아. 이거 보고 11월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차량 소욕할 때 요 시업 보고 3월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안 헷갈립니다. 금방 또 숫자가 나와요. 자, 전의경 신임 운전 교육은 몇 주 이상 합니까? 4주. 제로탄 발사기는 몇 도 미만? 30도. 발사대는 15도 미만. 발사하면 안 되죠. 가스 발사총은 몇 미터 이내 거리에서 발사하면 안 돼? 1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간수장은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체류탄 장비 실태를 매 분기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소속 시도경찰청장을 거쳐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선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경찰관은 나이가 몇 세 미만이죠? 14세 미만인 자 임산부에 대해서는 전자충격기와 전자방패를 사용하면 안 돼요. 체류탄 발사기니까 몇 도? 30도 이상 발사각을 유지해서 발사를 해야 되고, 체류탄 발사대는 15도 이상 발사각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관은 몇 미터 이내 거리에서 얼굴을 향해 발사하면 안 되죠? 1미터 이내입니다. 그리고 총기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자 임산부에 대해서는 권총, 소총을 발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미엄.
안정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정성 검사 끝나는 날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안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청장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장은 안정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몇 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어디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대신에 뭐가 나와요? 국회의장 X, 국무회의 X. 국회의장도 아니고 국무회의도 아니고 경찰위원회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아니다. 다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네 가지 경찰 장비 중에서 요 네 가지는 뭐예요? 기록해서 보관을 해야 돼요. 최수종 분무기, 최수종 분무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네 가지는 기록해서 보관한다. 몇 년간? 3년간 보관한다. 그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안 업무 규정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보안 업무 규정에서 비밀은 1급, 2급, 3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과학 기술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 우려가 있는 비밀은 몇 급? 1급이 되겠고,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것은 2급이 되겠고,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3급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서장과 기동대장에게 2급 비밀과 3급 비밀 취급 인가권을 위임한다. 그리고 경정이상 경찰 공무원 장우라는 경찰 기관장에게도 2급, 3급 비밀 취급 인가권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급하고 3급 비밀 취급 인가권을 위임받은 서장이나 기동대장이나 경정이상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람이나 다시 위임을 할 수 없다. 재위임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경찰 공무원은 상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어요. 언제? 임용과 동시에 상급 비밀을 취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찰이나 감사, 정보, 보안, 외사 이런 특수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보직 발령과 동시에 몇 급? 2급 비밀을 취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1급 비밀을 취급할 수는 없어요. 경찰청장도 뭐예요? 2급, 3급 비밀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 내에서 1급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다음에 몇 급 비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되죠. 1급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쉬었다가 앉아 1단계 법령 중에서 총론은 끝났고 강론에 해당되는 법령, 이거는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